맞습니다. 원로라고 하면 존경의 요소를 갖고 가야 진정한 원로일 텐데 석양노을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스모그가 잔뜩 끼고 보면 오존층이 너무 강해졌는지 아름다운 잔잔한 여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는 충분히 알겠어요. 네. 애처로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준석이 실수했는데 진짜 야 이거 지지층 허물어지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지금 호소를 하면서 15%가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앞에가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건 확실해요. 그게 뭡니까? 김문수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미래인 이준석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미래에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애처로운 호소다. 그러면 이준석을 살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받아줄 데가 없어요. 왜냐면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일 생각이 별로 네네. 없는 거죠. 친윤들은 뭐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렇다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 젊은 정치인이 허물어지게 되면 본인의 발언권은 영구적으로 보수 세력 내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걸 쉴드 치는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참 답답하다. 꼭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그래도 그나마 예를 들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진보성이 있어서 네. 민주당에서도 한때는 모셔오기도 했었고 또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실제적인 현장 정치를 하기는 어려운 분이시라면 이제 전체 국민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근데 여전히 그 여성을 혐오하고 국민을 갈라치는 이준석의 지지율 허물어짐을 막아주기 위해서 저렇게 쉴드를 치는 걸 보면서 제가 또 분노한다고 그러면 또 싸졌다고 얘기 들을까 봐 애처롭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한 거 아니고요? 네? 추한 거 아니고? 또 추하다 그러면 또 막 뭐라 그러니까 저도 좀 대신 먹을 만큼 먹었는데 대신 교수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아니 손학규 옹도 마이크 잡고 올라가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씨는 아직 옹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재명 지지를 해야 됩니다. 이분도 마이크 잡으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심이라고 하는 게 전파가 되는구나. 네. 민심은 막 퍼져나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그래서 머릿속에는 분명히 나는 지금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말은 계속 네. 이재명 후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도초에 가서 김문수 후보 얘기하면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문수 말 꺼내기도 힘들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준석 후보를 우리가 길게 다룰 이유는 없는데 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정책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다 보니까 기승전 이재명 후보의 뒷다리도 부족해서 이제 허리춤 바지춤까지 끄잡아 내리려다가도 안 되다 보니까 그나마 유일한 공약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단일화. 네. 명태균 씨 표현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두 번째 단일화. 첫 번째는 무궁화, 두 번째 네. 단일화. 세 번째는 홍매화. 홍매화를 그건 안 썼더라고요. 네. 홍매화를 까먹었네. 이게 혹시 네. 개사과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갑자기 또 사과 모드로 급변한 거죠. 네. 어제까지는 내가 뭘 잘못했어 막 하고 이렇게 이제 네. 악쓰듯이 나오다가 혹시 단일화 중엔 지금 이제 남는 게 포기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 네. 빌드업 아닐까요? 이 사과문을 쭉 보면요, 뭔가 이별의 느낌도 약간 느껴집니다. 있죠. 예, 왜냐하면 쭉 본인이 그동안 했었던 일들과 그냥 소회 같은 게 쫙 담겨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미 사전 투표는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본 투표가 남아 있어서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준석 후보의 잔고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이게 대선 후보는 일반 국회의원 선거와 차원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미 지금 쓴 게 60억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큰일 났네. 네, 큰일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준석 후보가 딱히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별로 없고 코인 했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네. 그럼 결국은 이 비용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본인이 소위 이른바 사고 쳐놓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지지율도 더 이상 올라갈 기미도 안 보이고 아마 자체적으로 뭔가 돌렸을 때도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일단 사과로 한번 마무리를 한 다음에 김문수 후보와의 약간 이상한 형태의 단일화를 통해서 선거비를 보전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냥 상상을 또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고요. 어젯밤에도 이제 굉장한 해프닝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아침에 김재원 최고가 YTN에 나와서 한마디 했죠. 어젯밤에 이러이러한 제안을 받고 기다렸는데 어쨌다 하고 그걸 전한 거는 신성범 의원이다.
근데 제가 이제 신성범 의원은 사실은 집안 그렇습니까? 같이 모임에 제가 총무를 했었고 해서 잘 알고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그 신성범 의원님하고 방송을 한 근 2년을 했어요. 네, 네. 매주 만나서 네, 한때 또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었다가 예, 다 예, 회복하시고 다시, 예. 뭐 제가 훨씬 더 이렇게 담백해지셨더라고요. 제가 볼 땐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당연히 이렇게 단일화라고 하는 건 저는 뭐 민주당 쪽에서는 상수라고 판단했던 거고 네.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김문수 또는 이준석 후보가 야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매우 비상식적인 생각일 거겠죠. 그러면 목표가 뭐겠습니까? 대선 이후에 어떤 형태든지 자기 지분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였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거나 아니면 이쪽 국힘에 있는 주류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네. 판단하거든요. 그럼 유일한 방법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단일화밖에 제가 볼 때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저 그럼 아직까지도 그것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드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9시에 국회의원에게서 만나자 했다가 또 뭐 장소를 바꿔서 만나자고 한 게 한강 고수부지에서 바꿔서 만나자.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단일화 과정에서 주도권을 내가 다 행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 언론에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하나하고 몰래 하는 거 그거를 몰래 하는 게 아니죠. 몰래 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선거했는데 돈을 좀 썼단 말이야. 이 문제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합당이라는 문제가 거기 결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과거 이제 안철수 그 당시 후보 합당을 같은 하지 경우도 않으면 승계를 해줄 방법이 네, 없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럼 결론적으로 안 했을 때 이준석에게 미래가 있을까?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네. 이준석한테 미래가 있을까요? 이미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인 김재원 비서실장은 나와서 너 어차피 계속 그렇게 단일화 안 하면 배신자로 낙인 찍힐 거야.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사표 논리 때문에 너한테 갈 것 같아? 아니야. 네. 김문수한테 올 거야. 그다음에 너 나 계속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안 좋아. 이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전 그렇다면 이준석도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면 네. 본인이 계속 지금에 있는 자리를 완주했을 때 얻을 이익과 단일화라고 하는 부분을 마지막에 선물로 던졌을 때 이익과 어차피 그러니까 선거를 이길 수 있다면 저는 뭐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네.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쪽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두 개의 주머니를 들고 어느 주머니를 결정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잽을 날리면서 확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주진우 기자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9시에 이제 의원회관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수부지로 이제 불러냈다. 그러면 일반 용어로 하면 똥개 훈련이죠. 여기로 와라 저기로 와라. 주도권을 본인이 이제 쥐고 있다 뭐 이런 뜻일 건데. 이렇게 전문용어로 사용하시.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